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박재현 세무사입니다.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모집인 분들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험 모집인 특성상 위촉 계약 형태로 활동하시다 보니 다른 사업소득자와는 신고 방식이 조금 다르고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보험 모집인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근로소득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촉 계약에 따른 수수료성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험 설계사, 대리점 소속 모집인은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된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일부 보험사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지급하기도 하니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 징수한 후 지급을 합니다. 3.3%만큼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요. 또한 위험적립금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수수료 지급 시 1%의 내외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험적립금은 말 그대로 적립금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위험적립금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기간이 도과할 경우 해당 금액을 그대로 보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원천 징수세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 등록된 지급 명세서와 실제 수령액을 대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 모집인은 업무 특성상 다양한 경비들이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차량 유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광고 선전비, 교육훈련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관련 비용으로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선 차량 운행 일지 등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차량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이하이면서 기타 차량 경비가 연간 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굳이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접대비가 많은 업종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고객이나 예비 고객과의 식사, 모임, 경조사비는 한도 내에서 전액 경비 처리가 되니 꼭 증빙을 다 모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접대비로 많은 금액을 쓰시는 분들은 접대 일시, 장소, 상대방의 상호 또는 성명, 접대 목적 등을 기재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면 향후 과세관청과 문제가 있을 때 원활히 응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도 수익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 부기 의무자, 만약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실제로 장부를 작성하면 장부 작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경비들을 검토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 모집인 특성상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 아니라 장부 작성에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험 모집인 분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게 되는 대표적인 실수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입니다. 복식 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그 계좌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혹 사업자 등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수수료 외 부수입 신고 누락입니다. 보험 모집인은 간혹 상담료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수익이 있는데 이를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모집인 분들은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많지 않잖아요. 기본공제 외에도 개인연금저축, IRP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보험 모집인은 수익 구조가 불규칙한 편이기 때문에 꼭 절세를 위해서가 아니라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은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만 문제되는 게 아니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가 갱신되는데요. 그 5월달에 신고를 하면 11월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험료 상승분도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급격한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세무신고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대응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끝으로 국세청 발표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 모집인 종합소득세 추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보험 모집인에 대한 신고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험 모집인 L씨는 연간 수수료 수입 약 8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 명세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국세청 정밀 검증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L씨는 일부 수수료를 대리점 명의로 수령을 하고 개인 수입으로 잡지 않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소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약 1,200만 원이 추징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필요경비 과다 계상 문제입니다. M씨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과사비용, 예를 들면 가족 차량 유지비, 개인 휴대폰 요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국세청은 카드 내역과 통신요금 명세서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검토하고 전체 경비의 40%를 부인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보험 모집인의 사업용 계좌 사용 여부, 수수료의 부수입 누락, 필요경비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입 신고 외에도 거래 흐름과 비용 사용 내역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신고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국세청 자료를 자동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는 만큼 미리 철저히 준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보험 모집인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신고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되면 추후 가산세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두 성실신고하고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 없는 종합소득세 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재엽 세무사 박지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